한편 필자도 성장하고 있었다. 사실상 필자가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은 차트웰이었다. 필자는 차트웰 근처에 있는 학교에 다녔고 집에서는 클레멘타인의 사촌인 나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시간의 거의 전부를 차트웰에서 보냈다. 필자는 어머니의 생각대로 사랑스러운 유년기를 보냈으나 사소한 일들은 충실한 나나가 돌봐주었다. 어머니는 가브레유 로노레라는 훌륭한 프랑스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이 여자는 1929년부터 10년간 여름방학 때마다 필자에게 불어를 가르쳐 주었다. 클레멘타인은 아직도 힘이 좋았기 때문에 때때로 산돼지 사냥을 즐겼다. 그리고 차트웰에서는 테니스가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나 클레멘타인은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테니스는 포기했다. 그런데 클레멘타인은 그녀가 50살이 되던 1936년에 갑자기 스키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클레멘타인의 몇몇 친구들은 동계 운동 경기의 열광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클레멘타인으로 하여금 스키를 배우도록 자극을 주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필자인 나도 스키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필자와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존경하고 찬미하는 관계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필자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필자와 함께 1935년부터 1936년 사이의 크리스마스 휴일에 오스트리아에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필자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때까지 필자는 어머니와 같이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필자는 구니 처칠, 클라리사, 그리고 비니셔 몬터규와 그의 딸 주디와 같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알베르크 산속에 있는 주르스로 들어갔다. 이 스키 여행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왜냐하면 클레멘타인은 열성과 인내심을 갖고 이 힘들고 위험한 운동을 했으며 그것도 3년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이었다. 클레멘타인은 이 운동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고 놀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다. 어머니는 우리의 스키 원정에 대해서 윈스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고 있다. 스키의 어려움은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주일만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필자는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영국으로 가야 했으나 어머니는 계속 남아서 스키를 즐겼다. 필자가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알기 시작한 것은 이 스키 휴가 중이었다. 필자는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고 어머니와 친구로 서로 즐겁게 지내기 시작했다. 스키를 타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필자에게 들려줌으로써 즐거움을 주었다. 필자는 키티에 대한 이야기와 매혹적이고도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가진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시드니 필과의 길고도 성실한 구애는 대단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필자의 기억에 가장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가 들려준 시에 관한 얘기였다. 필자는 키처의 성 아그니스의 저녁과 셸리의 아틀라스의 마녀 그리고 밀턴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아침에 부치는 송시와 같은 시의 아름다움을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필자와 어머니가 흰 눈 속에서 흥겹게 지내고 있는 동안 아버지는 차트웰에 남아서 저작에 몰두했다.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이 자기한테 와서 스키를 같이 즐기기를 바랬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도 눈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유쾌한 태양과 푸른 하늘 아래서 반짝이는 눈을 보신다면 당신은 눈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윈스턴은 스키를 타러 가지 않았다. 그리고 윈스턴이 지금까지 그린 눈에 대한 풍경은 대부분 창문에서 본 차트웰의 정원이었다. 클레멘타인이 윈스턴에게 크게 공헌한 것 중의 하나는 클레멘타인의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다른 많은 여자처럼 클레멘타인은 가끔 말로는 정당화할 수 없었던 판단을 신속히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그녀의 판단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일단 판단을 내리면 그녀는 그 판단을 수정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가끔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브렌단 브레이큰의 경우였다. 출신 성분이 신비에 쌓인 이 비상한 사나이는 1923년에 처칠과 알게 되었다. 그는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런던의 액센트를 써가며 청산유수처럼 말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은 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처음부터 혐오감을 가졌다. 클레멘타인은 그를 모험가라고 생각했고 윈스턴에 대한 그의 영향이나 조언을 불신했던 것이다. 브레이큰도 클레멘타인이 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윈스턴을 드문드문 찾아오거나 아니면 윈스턴을 밖에서 만났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이 브레이큰을 싫어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그가 윈스턴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었다. 브레이큰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 말을 반박하는데 전혀 손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브레이큰의 출신 성분에 대한 미스테리는 1974년에 앤드루 보일이 그의 전기를 쓰면서 드디어 베일이 벗겨졌다. 즉 브레이큰은 어느 건축업자이자 석공의 아들로 1901년에 템플모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브레이큰은 1929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그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적대감은 서서히 누그러졌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이 항상 좋아했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은 마가렛 버켄헤드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인 프레디, 얼리노어, 파멜라는 다이애너, 랜돌프, 그리고 사라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윈스턴의 친한 친구이자 클레멘타인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는 맥스 비버버루크였다. 브렌단 브레이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클레멘타인은 맥스 비버버루크가 윈스턴에게 주는 정치적 조언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윈스턴과 맥스 비버버루크와의 우정은 오래 지속되었다. 맥스 비버버루크는 클레멘타인이 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적대자들 사이에는 표면적으로는 우정이 유지되고 있었다. 맥스는 클레멘타인이 누워있을 때 과일과 꽃을 갖다 주고 위로의 말을 하는 등 클레멘타인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그는 클레멘타인의 자선 사업에 많은 기부를 했다. 클레멘타인도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편지들을 그에게 보냈었다. 그리고 해가 바뀜에 따라 비버 버루크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혐오감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윈스턴이 공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한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 대한 비버 버루크의 영향력에 맞서 싸웠다. 만년에 가서는 클레멘타인은 무기를 놓고 말았다. 그것은 클레멘타인과 비버 버루크가 둘 다 늙었으며 맥스는 윈스턴에게 도움을 줄 수도 해를 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클레멘타인은 완전 무결주의자였다. 눈부시게 흰 옷에 옷점이 하나 떨어졌다고 흐느껴 울었던 그 수줍고 눈물이 많은 아이는 자라서 인생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완전 무결을 위해 다른 아이들을 혹사시키면서 분투 노력했던 티 하나 없는 여인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클레멘타인은 자기를 가장 혹사시켰던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일생의 대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살았다. 윈스턴에 대한 걱정, 자기의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한 거의 계속되는 걱정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생활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부담을 느낀 것이다. 다시 말해서 2개의 집을 운영해 나가고 4명의 말괄량이 아이들을 키우고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산 것이다. 슬프게도 클레멘타인은 차트웰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거의 얻지 못했다. 클레멘타인은 차트웰을 찾아온 많은 손님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녀는 친구도 많았으나 속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클레멘타인은 젊었을 때부터 친밀한 우정 관계에 맺는 것을 기피해왔으며 구니, 실비아 헨리, 호레이셔 시모와 같은 정말로 가깝고 신뢰하는 친구들에게도 클레멘타인은 자신의 걱정거리들은 이야기하기를 싫어했다. 클레멘타인의 생활 전체를 메운 것은 윈스턴과 그의 생활이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에는 친구도 필요 없었고 기분 전환도 필요 없었다. 그리고 기분이 우울하고 초조할 때에는 좋은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딸들이 성장하면서부터 클레멘타인은 딸들을 친구 삼아 지냈으나 딸들도 곧 결혼하여 자기 갈 길을 갔던 것이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클레멘타인은 수줍어하는 성격 때문에 자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주저했던 것이다. 클레멘타인은 너무 수줍은 탓으로 사람들을 사귈 기회를 상실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